여러분 다른 데서는 못 보셨을 텐데 이거 제가 이제 단독으로 준비를 한 거고요. 다른 데서는 단신으로 지나갔거나 아니면은 못 보셨을 그럴 사건입니다. 바로 검찰판 이진숙 사태. 이게 뭐냐면은 자, 위인설관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걸 위인설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태는 반대로 사람을 자르기 위해서 아예 법을 바꿔버리는 사실 이진숙 사건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자르고 싶은데 뭐 탄핵도 안 돼, 뭐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방통위라는 조직을 법을 바꿔서 없애버렸잖아요. 방통위 대신에 방미통위라는 똑같은 역할을 하는 방미통위라는 조직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위인설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법을 바꿔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게 똑같이 검찰 버전으로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이게 지금 올해 10월 2일 날 이제 검찰청이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공소청이 됩니다. 검찰은 수사를 못하고 기소 여부만 판단을 하고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 공소청이 되고 검찰청 검사는 누가 된다? 공소청 검사가 된다. 그렇게 법이 바뀝니다. 자, 관련 법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관련 법. 지금 하이보이님 비유가 되게 재밌으세요. 점 찍고 나타난 민소예요, 진짜. 그래요. 이제 방통위가 점 찍고 나서 방미통위. 지금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검찰청도 점을 찍어서 지금 공소청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점에서 한 사람만 뺀 거예요. 뭐냐면은 이 바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려는 이 김성동 감찰부장만 뺀 겁니다. 자,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의 검사로 본다. 그래서 일종의 그러니까 신분 승계 규정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금 무슨 지검 검사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10월 2일 이후에는 무슨 공소청 검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서가 뭐가 있냐? 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보통 검사는 임기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사실 뭐 이제 7년마다 재임용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7년의 재임용 기간, 7년의 기간이 지나고도 다 이제 뭐 다시 임기를 갖게 됩니다. 근데 현행법상 임기가 있는 검사가 단 두 자리가 있습니다. 검찰총장 그리고 대검 감찰부장. 대검 감찰부장이 구체적으로 뭐를 하는 자리냐면은 감찰. 그야말로 검사들이 직무상 무슨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지 감찰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이게 왜 임기가 있냐? 원래는 사실 이게 외부에서 들여오는 자리에 왜 그러냐면은 내부에서 감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면 바치잖아요. 아고 나의 다 선후배고 동료들인데 내가 이거를 누구를 감찰을 해서 징계를 하려면은 안면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감찰의 독립성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봐온 사람들 대검 감찰부장은 뭐 판사 출신도 있고 뭐 변호사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뭐 공모가 잘 안 되는지 그 내부 인사들이 검사들이 공모를 지원을 해서 이제 감찰부장을 하더라고요. 감찰부장도 하고 감찰관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 내부에 검찰 인사들이 감찰부장을 했었고 그래서 감찰부장 임기가 끝나면은 원래 있던 직위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보직으로 가든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놓으면은 자,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 검사라고 본다. 근데 임기 있는 검사만 제외한다. 그럼 누가 빠지는 거예요? 지금 검찰청장은 뭐 없으니까, 검찰총장은 없으니까 누구만 빠지는 거예요? 딱 원포인트로 대검 감찰부장만 빠지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만 빼는 이런 그 법 규정을 지금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현 대검 감찰부장인 김성동 감찰부장만 얻게 된다. 이 사람 임기가 원래 2021년 5월 18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언제 시행된다? 올해 10월 2일.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되면은 이 사람은 대검 감찰부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뭐도 아니게 된다? 공소청 검사도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좀 어이가 없죠. 그러면은 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도대체 뭐 이 사람 뭘 그렇게 뭐 밉보였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뭘 밉보였나 제가 이제 그 단서를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어제 뭐 신청서랑 이런 것도 봤어요. 그동안에 이제 이 진행된 정황이나 이런 것도 봤는데 이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 감찰부장이잖아요. 감찰이면은 뭐에 관여를 했을까요? 바로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박상용 검사 징계. 거기에 관여를 했었습니다. 자, 박상용 검사 징계 관여했으면은 뭐 징계 청구한 거 아니야? 근데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야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 이게 감찰에도 여러 층위가 있습니다. 자 원래 박상용 검사 징계의 빌미가 된 게 뭐냐면은 작년에 9월에 법무부의 발표가 빌미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무부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장관 취임 직후에 이화영이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이 2024년 10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증언한 연어 술 파티에 대해서 실제 조사를 지시를 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수원지검이 연어 술 파티가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자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이화영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화영으로부터 당시 술을 마셨다는 말을 들었다는 재소자 2명이 있더라. 그리고 보도자료 이렇게 돼 있어요. 이화영으로부터 당시 술을 마셨다는 말을 직접 들은 수용자 2명의 진술 및 당시 개호 교도관의 진술 이렇게 돼 있고 또 출정 일지를 근거로 해서 다 보니까 김성태 등 이화영과 김성태 등이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라는 게 2025년 9월 17일. 자, 이게 보도자료입니다. 법무부에서 낸 보도자료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건데요. 법무부에서 2025년 9월 17일 날 이런 자료를 냈어요. 자, 어떻습니까? 허위 기정사실에서 단정을 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무부가 자 연어 술 파티 있었네 보니까 이화영 위증 아니었네 라고 판을 지금 깔아준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법무부는 이화영의 위증 무죄를 만들기 위한 치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겁니다. 밑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공을 어디로 넘겼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연어 술자리가 실제로 있었던 것 같으니까 감찰해봐 라고 검찰의 공을 넘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고검 이 조사 TF가 만들어졌고 서울고검이 조사를 했었고 근데 조사를 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징계 청구를 했었습니다. 징계 청구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 연어 술 파티 한 글자도 안 들어갔습니다. 연어도 안 들어갔고 술도 안 들어갔고 파티도 안 들어갔고 오로지 뭐다? 변호사랑 통화한 거. 그게 무슨 자백 회유라고 그거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커피 밖에서 커피 가져온 거, 빵 가져온 거, 뭐 이런 거 노브랜드 버거 시켜준 거 이런 것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면 어떠세요? 자 내가 법무부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이렇게 판을 깔아줬는데 작년에 9월에 이렇게 넘겨줬는데 아니 이걸 못해? 아니 박상용 징계하라고 이렇게 내가 지금 밑밥을 깔아줬는데 이걸 못해? 지금 이런 정황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도 감찰부장이 눈 밖에 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시기상으로 봤을 때 이 법이 통과가 된 것은 아까 공소청 법안 있잖아요. 그게 통과가 된 거는 이제 올해 3월이에요. 그리고 박상용 검사가 징계에 청구가 된 것은 올해 5월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야 박상용을 징계를 그렇게 맹탕으로 했기 때문에 법을 저렇게 바꿨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징계 청구는 5월에 했지만은 그 전부터 기미가 있었겠죠. 9개월 동안 조사를 했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김성동 감찰부장이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에 가시였고 이제 감찰부장까지 했는데 뭐 아무것도 못하네. 박상용 하나 못 보네. 이러지 않았을까.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차곡차곡 이 밑보인 포인트를 쌓아놓지 않았을까. 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작년 10월에 국감에서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이 안 나가요? 감찰부장한테 찍어가지고 안 나가요? 당신 알박기 인사로 들어갔는데 안 나와요. 알박기 인사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작년 5월에 감찰부장 임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이제 좀 헌재 판결도 났고 그리고 이제 대선도 앞두고 있었으니까 정권 교체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감찰부장이 됐는데 왜 안 나가냐 그런 식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뭐 찍어서 공격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박상용 징계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게 아니냐 지금 그런 의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김성동 감찰부장이 어떻게 했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건 부당하다. 이건 처분적인 법률이다. 처분적 법률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려서 법 그 자체로 어떤 효과를 낸 거예요. 어떤 효과?
나를 자르는 효과.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자른다는 것은 행정처분이에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행정부가 해야 됩니다. 행정부라는 게 이 사건에서는 법무부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지금 법 자체를 어떻게 했어요? 아까 그 규정 보시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직무승계 규정을 두면서 누구만 뺐다? 임기 있는 사람만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 자체로 자동으로 나는 잘리게 돼 있다. 이거는 상권분리 위반이다. 처분적 법률이다. 라고 헌법 소원을 낸 것입니다. 자, 처음에 사건만 두고 봤을 때는 뭐 자기 혼자 지금 잘린다고 자기 잘린다고 뭐 속된 말로 징징대는 거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은 맥락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 이 법 규정 개정이라는 게 좀 황당하죠. 왜 임기 있는 사람만 빼요? 그냥 다 자동 승계하면 되지. 그런데 이렇게 좀 석연찮은 규정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박상용 징계와 관련된 이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니까 여기 보면 김성동 감찰부장이 좀 마음에 안 들었겠는데 이런 정황이 있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그야말로 검찰판 이진숙 사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태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마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진숙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본인이 취하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중간에 대구시장 출마한다고 하면서 헌재에 사건가 있으면은 조금 이제 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하니까 취하를 해서 그게 이제 사건이 안 됐는데, 이거는 이제 김성동 부장이 정식으로 이런 식의 법률은 문제가 있다라고 올렸고 직무정지 가처분도 됐으니까 그 결과 한번 지켜보시죠.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했으니까 우리가 좀 많이 보고 응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웨이 의원님 말씀대로 동조 안 하는 사람들 숙청하는 법. 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맞는 지적이시고요. 자, 이렇게 슈퍼 레인보우님 말씀, 차곡차곡 쌓은 정말 적폐, 언젠가는 반드시 되갚아주는 세월이 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게 하늘의 그늘이 성글지만 정말 작은 티끌을 놓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야말로 이게 시간은 걸리지만 모르지만 언젠가 사필 규정, 이렇게 무리한 조치들 언젠가는 다 업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